오케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극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렇지? 그래프 관찰을 통해서 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값을 가질까? 약간 이렇게 추론하고 추측하는 내용이 이제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매번 이 극한을 계산할 때마다 그래프를 관찰하고 하는 게 좀 쉽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입처럼, 대입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해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잖아. 숫자를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숫자를 대입시켜서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 그치? 극한을 계산할 때.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성질이 바로 뭐냐면 대입을 통해서 계산을 시키겠다.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대입을 이용해서 계산을 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먼저 볼게요. 맨 뒤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치? 아예 안 보이지? 쓸 때마다. 나 계속 이렇게 신경 쓰여. 이런 게 디테일이 알겠지? 이 애견남. 살짝 좀 섬세한 느낌. 오케이? 하여튼 보면 이제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이 4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쓰기 싫은 게 아니라 핵심만 좀 짚어볼게. 바로 뭐냐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앞으로 리미트 저 요렇게 좀 쓸게요. 알겠죠? LIM이라고 좀 쓰기가 귀찮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귀찮다고 또 생략하면 안 된다. 생략하는 게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지만 절대 생략하지 마시고 리미트 기호를 최대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LIM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근데 이제 보통 수학에서는 한붓 그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파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한 번에. 베타도 이제 이렇게 하면 한붓 그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베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잖아. 그렇지? 최대한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요게 L자죠. L자. L에다가 슉.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슉. 좋아요. 왜 더 생략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걸? 형초했으면 그러는데. 아닌가? 몰라. 정확하게 몰라.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조건이 있죠. fx의 극한값이 k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x로 gx의 극한값이 m으로 수렴하는 거 맞나? l과 m이네. l과 m으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 수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수렴 조건. 각각 이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분명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다음 4가지의 성질을 만족한다 해서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K라는 그 fx 앞에 K라는 게 있는데 그 K를 리미트 바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2번째 fx랑 gx를 더하고 뺐는데 그거를 리미트를 따로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 괜찮죠? 3번째는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2개를 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분리시킬 수 있어. 오케이? 4번째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면 fx분의 gx를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L이고 얘가 바로 뭐냐면 M이야. 그래서 얘가 라지 L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야. 포인트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렴하면 이 리미트를 함수 앞에다가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배치를.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막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의 성질이 지금 만족한다의 상황을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4x 더하기 3의 극한을 구해라 하면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요게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게 1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쪼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친구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걸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1이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1 더하기 3. 7로 수렴하겠죠. 지금 딱 보면 그냥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건 대입이잖아. 근데 이제 왜 저렇게까지 하냐면 일단 수학자들끼리 지들끼리 일단 룰을 정했어요. 이걸 매번 다 그래프로 판단하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성질을 짜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해서 최대한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자라는 명목하에 한 거니까 일단 그들이 만들어낸 거는 그들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생각할 거예요. 바로 뭐 때문이냐면 밑에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다항함수의 극한값. 별표 칩시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fx가 다항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fx의 극한값은 fa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x는 a에서의 극한이고 극한값, 그리고 얘는 x는 a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원래 이거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어. 왜 같을 수가 없냐면 당연하지. 얘는 A라는 지점에서의 값인 거고 얘는 A 주변에서의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 그럼 말이 다르죠, 애초에. 근데 당함수라는 함수가 굉장히 특수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가 없죠. 언제 또 증명을 하겠어요. 전 증명 안 할래요. 다항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n차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뭘 증명시키면 되냐면 요거 증명하면 되죠. fa가 여기다가 a 대입한 값이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는 여기다 그냥 리미트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뭘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이 각각 다 수렴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를 다 나눠줄 수 있다고. 뭐에 대해서?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그럼 이걸 다 나열을 시키고 대입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항식이 보이면 뭐 하자? 대입을 통해서 극한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예시 한번 들어볼까?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어떻게 하자? 7입니다. 알겠죠? 이제 쉽죠? 7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두라는 거야. 1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1에 가까운 숫자야. 1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면 7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지? 근데 우린 그거를 7로 수렴이라고 퉁치자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밑에다가 하나만 좀 더 씁시다. 조금 더 오바를 좀 해볼게요. 자, 요런 표기를 좀 써볼게. A에서의 우극한 값을 FA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A 플러스라는 숫자를 계속 A보다 살짝 큰 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A보다 살짝 큰 수 적어놓자. 여러분들의 관점을 오늘 바꿔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말 그대로 0 플러스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면 0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표기법이죠. 요걸 익숙해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0 플러스가 어떤 숫자야? 0보다 살짝 좀 큰 수죠. 그쵸?
그러면 0보다 살짝 큰 수가 분모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를 추론을 해봅시다. 0.1의 역수.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0.1의 역수. 0.01. 0.001. 0.0001. 0.00001. 뭐겠어? 그 다음 뭔지 알겠지? 어때? 0의 숫자를 가까이 보낼수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 보여요? 0.1일 때는 10, 0.01분의 1은 100. 느껴지지? 그럼 0.00000000001분의 1은 1아승기. 뭐 이렇게. 농담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엄청 큰 숫자라고. 그래서 0보다 살짝 큰 수가 밑에 들어가면 겁나 크구나.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 0-라고 하는 거는 뭐야? 0보다는 살짝 작은가 아닌가? 아닌교? 그러면 0보다 살짝 작은 무슨 수예요? 음수죠? 그 음수분의 1이니까 무슨 수? 음의 무한대. 오케이. 조금씩 극한에 대한 직관을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극한을 그래프로 관찰하라 라고 했던 거는 극한을 원래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그래프 관찰이야. 관찰을 통해서 변화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대입을 쓰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져요. 그걸 길러 드리려고 하는 거고. 다음, 요거 어떻게 될까? 이거는 엄청 큰 수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100분의 1은 0.01. 1000분의 1은 0.001. 그렇게 계속 올려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1억분의 1은 0에 엄청 가까워. 1000억분의 1은 0에 엄청 가깝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겠어? 0에 가까운데 0보다 클까 작을까? 크죠. 양의 무한대니까. 이렇게. 이해됨요? 이해됨요? 오케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거 내가 랜덤하게 한번 시켜볼게. 아니, 못 풀어도 돼. 걱정하지 마. 못 풀면 뭐 어때요? 그죠?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그래프 그려서 풀었겠지만 그러지 말고 대입을 해보라고. 대입을 하되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숫자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정해놓고 들어가도 됩니다. 어떤 숫자 정할까? 오케이, 0.99 대입해봐. 민규? 얼마나? 오케이, 좋아요. 왜 양의 무한대가 나오냐? 잘 봐봐. 0.99를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는 0.99라는 특정 숫자보다는 빨리 이 1보다 살짝 작은 숫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 1에서,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작은 수에서 1 빼면 작은 수에서 큰 걸 뺀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 숫자는? 0에 엄청 가깝겠지. 근데 0보다 커, 작아? 0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99를 생각해보면 0.99에서 1 빼면 마이너스 0.01이 되잖아. 그러니까 0보다는 살짝 작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무슨 수냐면 음수예요. 근데 그걸 뭐 했어요?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0에 가까운 수인데 음수 중에서 0에 가까운 수인데 제곱했으니까 0에 가까운 수 중에 양수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얘가 0 플러스 1분의 1. 이거는 양의 무한대. 요런 과정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극한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해석하고 이제 오늘 배울 부정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지울게. 자,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쉽게 말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내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무한대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야?
겁나 큰 숫자잖아. 그치? 그럼 무한대라는 숫자에서 3을 더하면 무슨 수가 될 것 같아? 오케이, 무한대 좋아요. 예측이 되잖아. 그럼 무한대에서 1을 빼면 무슨 수가 돼요?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에서 1조를 빼면? 무한대에서 1경을 빼면? 다 무한대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에서는 1경도 작은 숫자겠죠. 하여튼 뭐 그런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돼요? 예측이 되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엄청 큰 수 2개 곱해봐. 엄청 크지. 근데 여기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돼? 엄청 큰 수 2개를 빼면 딱 뭐다라고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아까 전 질문이랑 지금 질문이랑 대답의 차이가 느껴지잖아. 아까 전 질문은 이거 명확해 그냥. 엄청 큰 수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잖아. 이런 형태가 부정형이에요. 알겠죠? 요거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도 되겠지. 자,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0과 무한대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 그냥 0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 이 0이라는 숫자가 무슨 0? 0에 가까운 0.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0이면 원래 숫자 0은 어떤 수든 다 곱해서 0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이 0은 0에 가까운 수입니다. 그러니까 0.01 정도 되는 숫자고 얘는 1억 정도 되는 숫자라고.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숫자랑 무한대를 곱하면 이게 이 0에 가까운 숫자가 얼마나 0에 가까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무한대도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러니까 곱했을 때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해돼? 진짜 이해돼? 예를 들어 볼게. 너 1억이 무한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0억도 뭐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10억에다가 0.1을 곱했어. 그러니까 무한에서 뭘 곱한 거야? 0에 가까운 숫자를 곱한 거지. 그럼 2개 곱하면 몇 억이에요? 1억이잖아. 1억이 뭐야? 무한. 그럼 무한이 될 수도 있다고. 기준에 따라서. 알겠니? 됐어? 조금 직관이 좀 사나요? 요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자,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혹시 0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0에 가까운 수를? 그럼 이거 곱하기 무한이잖아. 바꾸면 뭐야? 이거죠? 그쵸? 이런 형태도 되고 여기서 또 파생될 거예요. 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무한이라는 녀석을 이번에 바꿔보자. 어떻게? 무한을 0분의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 0분의 0. 됐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미적분 1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분의 0 꼴이 2번 21페이지에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총 4가지 보이시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걸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각각의 부정형들을 어떻게 연산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연산할지. 자, 그럼 가장 첫 번째인 0분의 0꼴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해봅시다. 요거는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3 요거의 이제 극한값을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죠? 숙제했어? 저 친구들은 수업을 못 들어서. 숙제하고 가. 자, 그러면 x가 1에 가까이 가면 이제 우리는 다항식의 형태에서는 대입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진 않겠지, 그지? 푸하하, 0으로 가겠죠? 여기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x를 1에 한없이 가까이 보냈더니 0분의 0꼴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보겠습니다. 수아나. 분모가 0 되는 게 문제일까? 분자가 0 되는 게 문제일까? 분모가 0 되는 게 문제겠죠? 분자가 0 되는 건 신경 안 써도 되지. 근데 분모가 0 되는 건 왜 안 돼?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항상 발산하는 경우가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 안 할 수가 있다고.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는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는 이 0을 없애는 게 목표 아니겠어? 극한값을 만들어내려면. 그쵸? 그래서 분자 부분에 있는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얘가 0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네? 그쵸? 자기의 인수 중에서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하잖아. 얘 때문에 0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x가 1에 가까이 간다는 건 얘는 어디에? 0에 가까이 간다는 거니까 0은 아니잖아요. 얘도 0에 가까이 간다니까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냐면 약분이 된다 이거예요. 자, 잘 모르겠으면 1.01을 대입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니? 0.01분의 0.01 곱하기 얼마? 4.0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가 약분이 돼야 안 돼? 되잖아. 지금 이거 약분하는 거랑 이거 약분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알겠죠? 똑같은 논리예요.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라서 약분이 돼버린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 숫자만 남잖아. 뭐에 가까워? 4에 가깝네? 그래서 얘가 4에 수렴합니다. 알겠죠? 자, 됐죠? 1번 보시면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0분의 0꼴의 핵심은 이걸 짚으시면 돼요. 분모에 내가 이걸 앞으로 영인수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 괜찮겠죠? 영인수. 영인수의 의미가 뭐냐? 인수가 요게 인수죠. 12가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얘가 인수입니다. 인수. 그리고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하고, 영인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적은 것처럼 x제곱 더하기 2x-3이라는 친구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인수가 되는 거거든. 누구의? 얘의 인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얘를 영인수라고 할 거야. 알겠니? 이해돼? 자, 영인수는 우리들끼리만의 약속이야. 우리들끼리만의 약속이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인수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이 영인수가 분자에 있는 영인수와 뭐가 되는 구조야? 약분되어 사라지는 구조야.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영인수가 다 사라져야 돼요. 얘가 남아있으면 안 돼. 예시 한 번만 들어보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x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분모에, 이거 영인수는 x가 영인수가 되지. 그럼 분자에 있는 영인수는 1개고 분모에 있는 영인수 몇 개? 2개니까 약분이 되면 여전히 있잖아. 얘 어떻게 돼? 발산해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모에 있는 영인수랑 분자에 있는 영인수 개수가 동일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수학적인 논리를 하나, 정말 미친 이 미적분 원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기법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봐. 알겠지?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의 극한값이 3이래. 그럼 봐봐. x가 1에 가까이 가니까 얘 어디로 가요? 0에 가까워지죠. 얘가 0으로 가까워지면 극한값은 발산하는데 값이 수렴하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0분의 0꼴이죠. 그럼 뭘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아, 0인수의 개수가 동일해야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fx의 0인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석돼? fx의 0인수는 2개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잖아. x를 1에 가까이 보내면 q1이 얼마면 돼? 3.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이러면 식을 정리를 하고 조작하는 게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나게 빨라져. 이게 실전 개념이야.
알겠지? 공통수학 원에 있는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미적분 원에서는 정말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풀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겠죠? 하여튼 나중에 그래서 고쟁이로 넘어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정말 많이 활용하는 걸 많이 볼 거거든. 진짜 많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요것도 나중에 제가 토요일 날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이거는 4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극한의 응용에서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저렇게 푸는 거구나. 미쳤다 미쳤다. 한번 따라 해보고 알겠지?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구조만 잘 기억해도 분모에 있는 영인수랑 분자에 있는 영인수가 약분돼서 사라지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분모에 있는 영인수가 다 사라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해.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얘 개수랑 얘 개수 중에 누가 더 얘랑 이런 관계 있으면 된다. 알겠지? 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으면 된다고.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으면 얼마로 수렴할까?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기는 하잖아.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3번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요 예제 하나만 더 좀 꺼내볼게요. 0분의 0꼴.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2x분의 요거래. 뭐부터 보자?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0분의 0꼴이죠. 왜냐하면 이 숫자가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는 숫자잖아. 그럼 2에 가까운 수와 2를 뺐으니까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잖아요. 됐죠? 0분의 0꼴이야. 왜냐면 내가 이것도 관련된 문제가 없네요. 이따가 나 요거 하고 머릿속에 제가 즉흥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시 하나만 보여줄게. 어우 재밌겠다. 자 그러면 요 계산해보면 0에 가까워지니까 요 계산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형태를 봤더니 뭐가 보이냐? 무리식이 보인다 이거예요. 무리식이 보이면 유리화라는 걸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하는 이유는 형태가 안 보이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유리화하는 과정을 좀 생략을 좀 할게요. 얘를 여기 더하기 한 거를 양변에 곱하면 되지. 그럼 곱하는 과정에서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니까 얼마가 돼? x가 되겠죠? 그리고 얘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한 건 뭐냐면 너네가 요거 이해했으면 앞으로 너네도 이렇게 따라 하라는 거야. 이거 풀다가 보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적고 막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머릿속에 좀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냥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도록 알겠지? 요런 거 하나하나 그냥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쵸? 요런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약분이 되죠. 분모에 0이 되는 녀석이 분자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남아있는 건 다 0이 아니니까 2 곱하기 0으로 보내면 얘가 2가 되고 2 돼서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8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갈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x 플러스 1분의 x 이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x를 무한하게 보내면 여기 얼마? 무한. 여기도 얼마? 무한.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자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분모에 있는 x를 나눠줍니다. 양변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x를 나눌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 얼마? 2. 얘는 x분의 1. 됐죠? 얘는 1 되지.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x를 한없이 키웠을 때 얘는 얼마로 수렴해? 얘는 왜 그렇게 돼? 이거 얼마라고? 2가 되는 이유가 뭐야?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를 x를 한없이 키워버렸을 때 그냥 계속 2 이렇게 찍히잖아. 이해돼?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뭐 하고 싶냐면 여기서 이 과정으로 넘어갈 거야. 얼마? 2분의 1이겠지? 됐죠? 오케이. 근데 그냥 넘어가면 좀 그래. 너네가 딱 느끼기엔 어때? 그냥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 이 과정이 생략돼 있는 거야. 리미트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 얼마로 수렴? 2, 얘 얼마로 수렴? 0, 얘 얼마로 수렴? 1. 아, 함수가 수렴하면 우리 배웠잖아.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를 다 쪼개도 된다니까. 그 참고는 20페이지 보시면 돼요. 20페이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아까 맨 처음에 배웠었잖아. 그때 뭐라고 했어? 함수가 수렴하면 두 함수를 쪼개든 아니면 합치든 다 수렴한다니까. 그래서 수렴이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략되면 나중에 가서 헷갈리거든. 알겠지? 그래서 극한 성질이 은근 뭐 중요하진 않은데 좀 평상시에 이제 계산하는 거랑 좀 틀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오케이. 끝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의 틀은 무조건 분모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볼까? 양변에 얼마 나누면 된다고? x 세제곱. 그럼 얼마 돼요?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분의 얼마? x분의 1 되죠. x 세제곱을 나눠준 거야. 오케이? 그럼 얘 얼마로 수렴? 얘는 0. 졸라 큰 수를 세제곱했으니까 졸졸라 큰 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다 수렴하니까 나눠주게 되면 이런 관계 모여질 거고. 그래서 답은 얼마? 0으로 수렴하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더라도 분모와 분자의 뭐가 같으면 차수가 같게 되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를 포인트로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더 크다면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컸다면 여기가 4승이라 쳐볼까요? 그럼 x 3승 나눴을 때 얘가 얼마가 되죠? x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0이 아니라 무한대로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발산하죠. 그래서 분자가 더 클 때는 발산하는구나 까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다 적혀 있죠. 박스로. 그리고 그 극한값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았을 때 그 극한값은 이제 앞으로 뭘 보고 판단할 거냐? 요 2랑 1, 즉 최고창의 개수 비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얘는 몇 차가 될까요? 최고창의 개수비를 봐야 되잖아. 얘 몇 차일까? (1차가) 되는 거 알겠어? 왜 1차야? x제곱이 몇 차예요? 2차잖아. 그럼 루트를 씌운 거잖아. 그러면 루트는 뭐랑 같아? 2분의 1차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이제 x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냥 1차랑 같아지는 거죠? 얘는 몇 차라고? 1차. 그럼 내가 여기다가 x를 무한하게 보내고 여기를 3x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몇 차? 얘도 1차. 1차분의 1차인데 무한으로 가잖아. 그럼 개수비를 보면 돼. 최고창의 개수가 얘 얼마야? 3. 얘 얼마야? 중요한 거야. 뭐겠어? 루트예요. 알겠죠? 요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 일단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0 곱하기 무한대는 사실 다 똑같은 구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이걸로 통용되진 않지만 유리화 과정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0분의 0꼴이 나오게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의 형태는 유리화도 있을 것 같고 통분도 있어요. 하여튼 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는 주제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 얘랑 얘는 그래도 계산법이 좀 다른데 얘네들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거든요. 박스를 깠더니 얘네들이네?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포장지를 깠더니 어머나 안녕 0분의 0꼴, 안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얘네들은 아이덴티티가 있죠. 약분, 인수분해. 얘는 최고차이 개수 B. 맞죠?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까봤더니 얘네들이란 소리야.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문제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어차피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거라서 요거 이제 계산해 볼 거거든. 그러면 얘는 x를 무한하게 보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무한대. 여기는 무한대를 뺀 거잖아. 그치? 차수가 몇 차야? 1차, 1차. 차수가 같으면 뭔가 일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형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란 건 알겠어. 근데 이 형태를 가만히 뒀을 때 값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뭘 하라고 했어요? 숨겨져 있는 걸 꺼내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겠어? 범찬아? 뭐 하면 되겠어? 응? 뭐라고? 뭐라고? 1차항을 나누라고? 이거 무슨 식이야? 이러고 있다. 무리식이지? 무리식이면 뭐? 집중해라. 유리화야. 알겠지? 유리화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얼마? 4x 되고 밑에는 얼마?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x 되는 거 맞죠? 요거를 양변에 곱했다고 분모 분자에다가. 알겠니? 얘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얘 x를 한없이 키웠을 때 어떻게 돼? 무한으로 가고 얘는 무한. 둘 다 몇 차? 1차, 1차. 그럼 최고차이 개수비네? 최고차이 개수 얼마? 2. 얘는 얘 아니야. 얘잖아. 루트 4. 그리고 얘는 4. 계산하면 2 더하기 2분의 4. 얼마? 1. 방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를 풀었어. 어때? 유리화 했더니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알겠죠? 새로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변형만 잘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찾아내면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든 0분의 0꼴이든.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한번 계산해 볼래? 갑자기 또 머릿속에 또 제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거 근데 지금 했던 거랑 좀 다른 거야. 갑자기 좀 이걸 보여줘서 나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씨, 너 글씨가 왜 이러지? 잘 보이니? 슉슉슉슉슉슉슉. 옛날 그 밈이 있지 않았나? 슉슉슉슉슉. 그게 멀뚱멀뚱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니? 답 나오면 인정. 역시 틀렸어. 응? 자, 그러면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 1번 무한대 손. 오케이. 한 명. 자, 집단 지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2번 0 손. 넌 든 거야, 만 거야? 오케이. 3번. 3번 그럼 뭐가 나와?
또 1, 손. 1은 역시 없군. 나머지는 뭐야? 몰라? 민규 너 손 안 들었잖아. 뭐야? 무한대. 뭐야 그럼 1번이네? 역시 집단지성의 힘이죠. 답은 0입니다.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나머지 애들 보지 말고 얘를 잠깐 보자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무슨 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절대값을 뭐 해버릴 수 있어? 없애도 된다고.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x에서 x를 빼니까 얘가 얼마가 돼? 0이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0은 어떤 0이야? 0에 가까운 숫자. 0분의 0이지만 위에는 진짜 0이고 밑에는 가짜 0이 알겠니? 그래서 얼마? 0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알고 가자고. 0이야? 아니야. 0에 가까운 숫자야.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기억하면 헷갈릴 게 없다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오케이? 절대값이 있어도 얘가 양수인가? 판단하면 되지. 자, 예를 들어보자. 이런 거. 응? 이런 거 있잖아. 응? 이런 거. 극한값 구하라 해. 이거 어떤 숫자야? 0에 가까운 숫자잖아. 그럼 0에 가까운 숫자를 이 절대값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모르겠어? 어? 어? 그렇지. 0 기준에서 크면 양수가 되고 작으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때마다 절대값이 뭔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좌우를 나눠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우극한은 얼마? 그냥 그대로잖아. 약분돼서 1. 좌극한은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좌우가 다르니까 뭐야? 극한값 존재하지 않은.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계산은. 시간이 충분하네. 무한대 곱하기 0도 한번,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자. 필수 예제로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12번을 볼게요. 1번을 할 테니까 2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12번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0분의 1,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뭐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어쨌든 뻗쳐나간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자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어쨌든 뻗어나가는 거야. 저 멀리. 얘는 얼마로 수렴해? 1에 가까워지는 숫자야. 1에 가까워지는 숫자에서 진짜 1을 빼버렸잖아. 그럼 얘 숫자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집니다. 알겠죠? 0에 가까워지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됐죠? 확정된 숫자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정리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형태를 딱 보고 그냥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하자. 통분하자, 통분. 형태를 바꿔야지. 그럼 x 플러스 1분의 위에가 얼마가 되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 꼴이고 약분이 되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로 수렴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지. 됐니? 오케이. 자, 내가 이제 몇 개 문제 풀라고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풀고 중단원 마무리까지 마무리 짓고 수업 마무리 합시다. 7번, 8번부터 볼 거고요. 필수예제 7, 8번. 체크해놔. 7, 8번. 필수예제 10번에 5번. 필수예제 11번에
2번. 필수 예제 12번에 2번. 네, 요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7번, 8번부터 먼저 좀 볼 건데, 7번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보시면 다음 극한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극한식이라고 하는데 요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수렴한다. 얼마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형태를 봤더니 이제 저 x분의 fx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양변에 얼마를 나누자? 분모 분자에 x를 나눕니다. 얘를 x로 나누게 되면 3x가 되고 얘는 x분의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변에다 x를 이렇게 나누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이제 2x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죠? 5 곱하기 x분의 fx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x를 0에 보냈을 때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얘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얘도 이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얼마로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겠네. 이해되지? 오케이. 8번은 제가 요렇게 해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에서 x의 1에서의 극한값이 2라고 했으니까 제가 상황을 요렇게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됐죠? 1에서의 극한값이 2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fx라는 녀석은 이 fx-1을 뭐한 녀석일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내가 이렇게 바꿨어도 될까요? 돼요? 자, 기억해두자. 야랑 야가 똑같아요. 그걸 이제 얘는 이 교재 풀이 잠깐 볼까? 얘는 x-1을 t로 치환했어.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 x-1을 t로 치환을 하면 우리가 x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지금? 1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얘가 1에 가까워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얘가 1에 가까워지면 1에서 1을 빼니까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아유 왜 짤막한 거밖에 없냐. t가 0으로 가까이 갈 대로 바뀌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서 x-1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어? t로 바꿀 수 있고 이게 된다고. 이해돼요? 이 식에서 이 극한식에서 x-1을 t로 바꾸면 얘가 ft가 되고 얘가 이제 t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걸로 바뀐다고.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얘랑 얘가 같습니까? fx랑 ft랑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결론은 뭐하다? 같아요. 이렇게 쓰든 똑같다고. 그걸 뭘로 통해서 증명해줬어? 그래프의 평행이동성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여기에 x가 들어가든 t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구조만 맞아 떨어지면 돼요. 구조만. 알겠죠? 구조적으로만 맞아 떨어지면 돼. 그러니까 요거나 구조적으로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그냥 x랑 t만 바꾼 거잖아. 똑같이 그 성립이 된다고. 알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럼 얘가 얼마로? 아, 얘가 이제 2로 수렴하는 거 체크했고 얘도 얼마? 얘도 2로 수렴하고 있구나. 그러면 5분의 5 나누기 5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내가 필수 예제 9번은 뭐 풀라 했어? 2번 풀라 했어? 6번 한번 풀어볼까? 그 16번에 6번이거든요. 밑에 하단에 확인 체크 16번에 6번인데 와 이거 딱 봐도 그냥 풀기 싫게 생겼죠?
자, 요거 그냥 빠르게 볼게요. 중단원 마무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x에다가 2의 한없이 가까이 보내게 되면 얘가 2로 수렴할 거고 얘가 4로 수렴해서 2 빼기 2라서 0으로 수렴할 거고 얘 2 넣으면 4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고 2 빼니까 0으로 수렴하고 0분의 0꼴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형태 보니까 무슨 식이 나와 있어? 무리식이 나와 있고 얘도 0으로 가고 있고 얘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둘 다 문제잖아. 안 보이니까 뭐 해야 돼? 형태를 바꿔줘야 돼. 형태를 바꿔서 보이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짓은 뭐밖에 없어? 그쵸? 유리화밖에 없겠지? 근데 유리화를 몇 번 해줘야 되나요? 2번 해줘야 돼. 아, 진짜. 이거를 해주고, 또. 이걸 또 해줘야죠.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랑 계산해주고, 야랑 야 계산해주고. 남은 이제 찌꺼기들은 가만히 있고,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자. x가 a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요거랑 요거 곱하면 제곱에서 제곱 빼니까 x-2가 되고요. 그리고 얘랑 야랑 곱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에서 누구 뺀 거야? 3x-2를 뺀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남는 거 생각해보자. 자, 밑에는 뭐 남냐? 얘 남네.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 위에는 뭐 남냐? 야 남죠, 야. x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겠네. 아, 그러면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얘네들은 얼마로 수렴하냐? 얘 2. 얘는 4로 가니까 얘도 2. 얘 4로 가니까 2. 얘 2. 2 더하기 2 더하기 약분이 된다. 그냥. 2 보내면 얘 0으로 가고. 아, 얘도 0으로 가네. 얘를 또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보이지? 약분되는 거? 그래서 뭐만 남아요? 결국 1만 남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 1로 수렴한다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니? 난 진짜 너네 시험 집 가서 이렇게 잘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유리화 구조만 기억해. 안 보여 뭐 해야 돼요? 식을 바꿔야 돼요. 변형해야죠. 보일 때까지 식을 바꿔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를 보고 그걸 어떻게 바꿀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확인 체크 17번도 볼 건데 요것도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확인 체크 17번에 6번이고요. 지금처럼 x가 음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고 있는 상황은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어떻게 치환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치환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왜냐면 얘로 치환하는 목적은 하나야. x를 음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면 얘가 양의 무한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t도 양의 무한으로 가니까. 치환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만 다뤘단 말이야. 음의 무한대가 나오니까 좀 계산하기가 귀찮은 거지.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양의 무한대로 바꿔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다 바꿀 수 있거든? 자, 6번 하고 있어요. 6번. 그러면 식을 한번 보자. 루트에. 자, 밑에 4x제곱 더하기 1은 4의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좀 쓸게요.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잖아. 근데 마이너스 t를 제곱해도 t제곱이죠. 어차피. 바뀌는 거 없지. 4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얘도 x제곱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도 t제곱이죠. 그리고 위에가 1 플러스 2t로 바뀌겠네.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이러면 이제 풀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 계산은 다시 우리 위에서 했던 계산이랑 똑같은 계산이지. 그치?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한 이유는 개연성. 왜 갑자기 치환해? 치환에 대한 이유가 뭐야? 지금까지 이것만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다뤘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늘 다뤘던 거가 다시 나오게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쉬워지겠지. 익숙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개연성을 좀 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1번, 12번도 한번 해보셨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은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단원 연습 문제로 갑시다. 이제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스텝 2부터 먼저 볼 건데 우리는 빠꾸 없다. 스텝 1 안 간다. 스텝 1은 딱 진짜 풀어볼 만한 수준일 거기 때문에 스텝 2로 바로 넘어가서 몇 번을 볼 거냐면 27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원리 엔간하면 4분할 노트에 작성할 수 있겠니? 4분할 노트? 왜냐면 칸이 없어. 칸이 좀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지 말고 4분할 노트에다가 좀 하시고, 알겠죠? 보자. 27번. 다 하진 않을 거고 하나만 보자. 가우스 X가 뭐지? 지난번에 한 거 같은데? 했었지, 간단하게는. 가우스 X가 정수 부분 생각하면 돼요. X의 정수 부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는 살짝 작은 값에 가까워져. 거기에 가우스 X분의 X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건 알겠어. 얘는 어떻게 될까? 0보다 살짝 작으니까 마이너스 0.01을 가우스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지. 위에는 0에 수렴할 거니까 얼마? 0으로 수렴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0이 나오고요. 2번.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이번엔 너네가 한번 해봐. 0보다 살짝 큰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얘는 얼마에 가까워져? 응? 이렇게 하면 되잖아. 대입. 그럼 뭐야? what? 얼마? 그렇지. 왜? 위에가 얼마니까? 위에가 가짜 0이 아니라니까? 0에 가까운 수가 아니라 0이라니까. 0. 무한대랑 0을 곱해도 0. 알겠죠? 0에 가까운 숫자가 아니라 0. 알겠지? 그래, 이쯤 하면 너네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래. 29번 볼게요. 자, 너네가 이제 중간고사 때 제일 힘들어할 내용 중 하나다. 이게 내가 항상 고2들을 매년 가르쳤지만 항상 B반의 인원들은 이런 부류의 문제를 풀 때 계속 경우의 수를 하고 있더라고. 기역, 니은이 정답일까?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일까? 2분의 1의 확률을 막 찍고 있더라고. 디귿이 맞을까, 틀릴까? 우리 정확하게 가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증명을 직접 다 해볼 겁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 자, 일단 우리가 요렇게 이때 좀 표현을 해볼게. 요 리미트도 조금만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팔이 지금 날아갈 것 같아, 알겠지? 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 그 다음에 값이 존재하니까 저는 그걸 알파라고 수렴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이게 수렴한대. 베타로 수렴한다고 칠게요. 그때 얘도 존재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 gx도. 존재할까? 대충 한번 직관을 한번 살려봐. 대충 그냥 성립할 것 같아?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면 gx도 수렴하냐 이거예요. 수렴할까? 수렴합니다. 뭐 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빼면 돼요. 증명을 직접 해볼게요. 그 참인 이유를 정확하게 대야 돼요. 리미트 fx 플러스 gx라는 극한식에서 리미트 fx를 빼면 됩니다. 그럼 요건 뭐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죠? 됐나요?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리미트 fx 더하기 gx 빼기 fx.
이런 식으로 리미트가 쪼개져 있지만 합쳐버릴 수가 있죠. 수렴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얼마? 리미트 gx. 요걸 다 기입을 하세요. 리미트 gx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그래서 참입니다. 보이면 되잖아.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두 개를 뺐더니 얘가 수렴한다. 보였죠? 참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요런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너네가 시험장 가서 확률과 통계를 안 하고 있다고. 기억 니은이 정답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냐, 이거 안 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럴 것 같은 데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 fx랑 리미트 fx랑 리미트 fx gx가 모두 존재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리미트 fx 값이 수렴하고,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fx gx가 베타로 수렴하면. 그렇죠? 그때 gx의 값도 존재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존재할까 안 할까? 자, 얘 존재하고 얘 존재하니까 난 누구 끌어내야 돼? 얘 끌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fx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둘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각각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냐면 리미트 안에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gx는 얼마?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아, 존재하네. 맞죠? 땡. 그렇지. 0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니은은. 이거요, 이런 거. 거짓이라고. 알겠니?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니은은 거짓이라는 거야. 그럼 거짓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발레가 있어야 되거든. 발레 한번 들어볼까? 발레가 뭘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얘를 x라고 잡아봐. 그러면 0으로 보낼게. 그러면 x는 0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하겠지? 자, 그리고 fx를 x로 잡았으니까 gx를 뭘로 잡을까? gx를 뭘로 잡을까? fx를 이런 제기랄 fx를 x로 잡고 gx를 뭘로 잡아? x분의 1로 잡아.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이잖아. 1은 극한하면 수렴하잖아. 근데 얘는 수렴해 안 해. 0에서 발산하잖아요. 모순을 찾아냈다고. 이게 발레입니다. 발레. 알겠죠? 얘가 발레. 발레를 들어서 니은을 거짓이라는 걸 밝혀도 되고 아니면 얘처럼 허점을 찾아도 됩니다. 알겠죠? 거짓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 그래서 평상시에 4분할 노트에 작성하실 때는 니은 하면 요것도 쓰시고 발레도 쓰시고 해가지고 좀 이런 명제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어차피 너네 앞으로 시험 기간 때까지 이런 명제 한 100줄은 공부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 한 적어도 100줄은 하겠지, 그치? 그 100줄을 할 때마다 계속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법이나 증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다 기록을 해두세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가서 찍어서 맞추는 풀이가 안 나온다니까? 알겠지? 디귿. 자, 그럼 얘는 수렴할까? 똑같은 로직으로 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봐. 할까 안 할까? 수렴할 것 같다. 자, 한번 질문 시간. 수렴할 것 같다. 수렴한다 손. 1명, 2명, 3명, 4명.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는 멍이야, 멍. 정윤아, 수렴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 정답은 수렴하죠. 왜 수렴하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두 개를 곱해도 수렴한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각각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를 따로 리미트 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합쳐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성질은 딱 이 내용이야. 수렴을 하면 뭐 할 수 있어?
수렴을 했을 때 두 함수를 리미트 안으로 보낼 수도 있고 리미트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성질의 힘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뭐야? 리미트 gxg. 아, 얘가 얼마로 수렴해? 알파, 베타로 수렴하겠구나. 곱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누었을 때 0 되는 것만 좀 조심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이 참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시간 얼마 남았냐? 3분 남았네? 30번만 하고 끝냅시다. 30번. 아, 30번 말고 미안. 34번. 쏘리 34번. 딱 요것만 하고 끝내자잉. 또 여러분들 또 문제 풀어내려면 합성함수 또 문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틀렸어? 한번 시도는 한번 해봐. 틀렸어? 자, 보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특히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요 합성함수는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요거 혹시 어떻게 나왔어? 요거? 그 대입 느낌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 내 생각은 대입 느낌. 그러면 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 했어요? 0보다 살짝 큰 숫자. 그러면 이 숫자가 이 X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는 어떻게 변화할까? 잘 모르겠으면 직관적으로 그냥 예상을 해봐. 0.01 생각해봐. 0.01에서 1 빼면 얼마야? 아, 이거 계산 어려워? 마이너스 0.99죠. 마이너스 0.99는 어디에 가까워?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떤 숫자야? 살짝 큰 숫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닌가? 이해돼? 그러면 자, 앞으로 기억을 해두라니까.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응? 대입을 했더니 0보다 살짝 큰 수에서 1을 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수가 됐다고. 근데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fx의 극한값 이렇게 수정해도 된다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이니까 얼마예요? 마일로 수렴하네. 얘 마이너스 1. 쉽지? 합성함수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눈 크게 떠. 눈 크게 떠. 아유 씨.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 F1 플러스. 잘 봐. 그럼 1보다 살짝 큰 값이잖아. 어디야? 여기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다. 그죠? 아, 그러니까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고. 그럼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왜? 지금 가까워지는 숫자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는 숫자로 계속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이렇게 그냥 따라 하시면 합성함수 극한은 끝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1에서 살짝 크잖아. 그럼 어디야?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어때요? 언더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F-1보다 살짝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어디로 가? 2로 수렴하겠네. 그래서 얘가 2보다는 살짝 큰 값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답을 쓸 때는 2 플러스 쓸 필요는 없죠.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래서 2로 수렴한다. 답은 얼마? 2랑 마이너스 1 더하니까
1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센에 보면 합성함수 극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대입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 진짜 이해돼? 아, 나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해볼게. 진짜 미안, 진짜 조금만. 자, 질문. 자, 이거. 됐지? 이렇게. 자, 이거 마지막. 계산해봐, 이거. 빨리. 한 명이 끝내면 딱 끝내겠어. 마일.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얘도 똑같이 가. 그치? 이거 의미하는 게 뭐야? 1보다 살짝 큰 값이잖아. 그럼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함수값으로 들어가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합성함수 극한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니까 여기에 탁 걸리면 얘는 어때? 1보다는 살짝 작은 게 느껴진다고. 근데 얘는 어때? 마이너스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값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 함수값은 뭐라고? 하나의 값. 극한값은 뭐라고? 근처의 값. 근방의 값.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